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와 있는 이 정치권 뉴스들, 첫 번째로 이제 이준석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외에 중요한 뉴스들이 오늘 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워낙 뉴스가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오래간만에 거의 한 달 만에 나토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게 7월 1일이니까요. 거의 한 달 만에 부부가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있었느냐? 바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오늘 어마어마한 우리 이지스 구축함 진수식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군사상 처음으로 8200도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진수가 됐습니다. 이름은 정조대왕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을 했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내용을 보면요. 우선 이 관계자들 노후를 취하했죠. 이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그 다음에는 이번 정조대왕이야말로 최첨단 전투태계인데 이 이지스 함을 기반으로 해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군 전투 역량은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이 수출 물량의 99.7%가 전부 해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해양안보를 강력하게 구축할 예정이고, 바로 이 조선업과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대해서요,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K방산의 주역인데 앞으로 방위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입장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행사 중에 이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행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금도끼로 진수선을 잘라내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은 생소하신 분이고 분도 있을 테고 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 금도끼로 진수선을 잘랐느냐? 이게요. 해군에서는 역사적인 하나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면 19세기 초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말이죠. 영국 최초로 영국 군함 진수식을 주관하면서 이게 생겨난 하나의 큰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진수선을 끊어왔어요. 그래서 그 관례와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진수식에서요, 진수선을 절단한 건데, 이 진수식에서 진수선 절단했다는 하는 얘기는 사람으로 비교하면요, 애기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굉장히 오래된 해군의 전통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건희 여사가 이 진수선을 절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하나 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 오색 테이프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말이죠. 오색 테이프하고 연결된 선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샴페인이 있어갖고 이 테이프를 딱 절단하면 샴페인이 함정에 딱 부딪히잖아요. 이 의식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왜 그러느냐? 바로 이지스함 안전하게 항해하라. 이러한 것을 기도하는 의미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 150명 정도, 이 정부와 군 관계자하고 방산 조선업 관계자 150명 정도가 이번 행사에 참석을 했고, 정치인 중에서는요, 이 권성동,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번 문자 논란을 야기한 권성동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처음으로 그 논란 이후에 같이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그렇게까지 대통령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선거 내내 외면했죠.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참석한 거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유승민 과거에 국방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로 참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야당에서는요, 김병주 사성장군 출신이죠. 연합사 사령관 출신인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지시 하나가 내려왔어요. 바로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강력히 뿌리 뽑아라. 이렇게 해서요, 지금 금감원장이 아니고요, 금융위원장입니다. 금감원장은 차관급이고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대우예요. 한 단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 높은 사람이 기재부 장관 빼놓고는
금융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금융위원장 주재로 대검,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기관들이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이 특명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이런 관계기관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내렸고요. 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하고 이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이 투자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어제 오후에 지적을 했고, 이거를 갖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하달해서 지금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조금 전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국내에서 진행한 의식이 뭐 그동안에 행사 참여가 많았는데,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진수선에 선을 이번에 절단하는 행사를 가진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첫 8,000톤급 이지서 이 구축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마침 어제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또다시 안혜욱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서초경찰서에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이 안혜욱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줄리 97년도에 르네상스 호텔에서 몇 번 만났다, 이러한 폭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에 조사를 받은 건데, 처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침 말이죠, 일본 도쿄 예술대 교수이면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에 있는 일본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인 도끼로 사또 교수인데, 이 사또 교수가 페북에 올린 글을 갖다가 우리 세종대학에 있는 박유화 일어일문학과 교수가요, 공유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이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일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술가, 이 줄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야말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러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인 교수가 공개적으로 올렸어요. 뭘 올렸느냐, 오늘 깜짝 놀랐던 이야기인데, 나는 2002년도 이 하마다시 어린이 미술관에서 힘써준 덕분에 시모노세키하고 부산하고 서울까지 이어지는 이 원더링 카메라라고 하는 투어를 진행했는데, 그때 수행해준 한국인 아티스트가 누구냐, 바로 김씨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김씨라는 여성이 지금 알고 보니까 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더라, 이런 정보가 있어서 너무나 놀랐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찍었던 2002년도, 그러니까 뭐 딱 20년 됐네요, 찍었던 사진 여러 장을 페북에 올렸어요. 이 사진을 보면요, 이 교수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살짝 웃는 모습, 또 이 김건희 여사가 뭔가 뭘 마시는 이런 모습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이 옷차림은 뭐 김건희 여사 나오면 항상 옷차림이 또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인가요? 연두색 셔츠에 흰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 사진은 뭔가를 마시는 사진인데 상당히 얼굴 보니까요, 굉장히 애띠게 보이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또 교수는 이 댓글에다가 또 뭘 올렸냐면, 김 여사에 대한 추문이 많은 것 같은데 김 여사는 분명 아티스트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 김 여사와 관련된 우리 국내에서의 의혹,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이거를 분명하게 본인의 기억과 과거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또 교수의 SNS 활동을 박유화 세종대 일어인문학과 교수가 페북에 공유하면서 화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박 교수는 이 김 여사 사진을 공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이 김건희 여사를 오래전에 술집에서 봤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 조사를 받았다는데, 검찰 결론이 어떻게 나든 김건희를 줄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믿음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줄리란 근거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해 안심 가능한 수단일 뿐이니까. 그러면서요, 그녀가 97년에 줄리였다면 5년 후 이런 공간에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안혜욱이가 봤다,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여행을 할 때 수행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 사또 교수가 느낀 이 소회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뜻밖의 인연은 분명 젊은 30대 김건희가 자기 일, 즉 미술에 충실했기에 만들어진 인연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전에도 썼지만은 김건희 줄리 주장은 자신 안에 여성 혐오를 드러내는 주장일 뿐인데 학위복 입은 여성까지 근거 없는 혐오를 쏟아내는데 이것 좀 그만하자. 부끄럽지 않나 이러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제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종결 처리될 것이다 믿고요. 이런 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통해서 이런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검찰에서 여가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가부 왜 그러냐? 바로 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지원해줬다라는 의혹이죠. 당시에 이 당에서 이거를 고발해가지고 검찰에서 쭉 우리 당에서 고발한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고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관위에서 고발했는데 그 이유는 민주당 정책연구원이 작년 7월 달에 이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 이렇게 여가부에 요청을 했고 여가부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관련 초안을 만들어서 정리해 줬어요. 이것이 이제 선관위에 고발이 돼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지금 선관위 차원에서는요 이건 중대범죄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말이죠 소환 조사도 경영의 여가부 장관과 그러면 김경선 전 차관 이런 사람들을 소환 조사했고 그리고 여가부 담당 민주당 전문위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번 이 사건이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점에 장관 위의 정점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여가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산업부도 지금 이런 공약개발 지원 혐의를 지금 받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중요한 판결인데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 이런 의혹으로 쭉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요. 조명균과 백종천이죠. 조명균은 통일안보 비서관이었고요. 통일비서관. 그 다음에 백종천은 안보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남북정상 관련 회의록을 삭제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쭉 재판을 받아왔는데 그동안에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이건 유죄다. 그래서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고법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3공심에서 결국은 그대로 이 원심 확정 판결을 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사안은 다르지만은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이거 우선 대통령 이런 거를 기록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서부터 원천적으로 이 법리 해석을 잘 해서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해수부 공무원의 그런 피살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강제 북송과 관련된 기록들이 삭제되고 왜곡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 좀 준용을 해서요. 이 법이 정하는 이 엄중한 심판을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요. 오늘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선 여소야대다. 사상 처음 야당이 지금 내가 대자를 썼잖아요. 야대. 그래서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 서로가. 그리고 이제 진영정치, 팬덤 정치하고는 결별을 하라. 그런데요. 이 김진표 의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영정치와 팬덤 정치는 지금 진영정치, 팬덤 정치 누가 선수입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 문자 폭탄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양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주정치에서 양념. 이 정도면 팬덤 정치를 부채질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활활 불타오르게 자극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에요. 진영정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민을 갈라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우리 여권에서도 팬덤 정치가 진영 정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하에 이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오로지 야당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김진표 어떻든지 간에 민주당 출신이니까 또 여권을 안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은 여야 이렇게 묶어놓고 역지사자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팬덤 정치와 진영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팬덤 정치 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바로 개딸로 상징되는 이재명의 팬덤 정치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침 어제 말이죠. 김혜경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40대 남성. 이 40대 남성은 누구냐? 바로 김혜경의 비서 역할을 했던 5급 별정직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극단 선택을 한 것이 어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말이죠. 심야에, 왜냐하면 개딸들하고 이 SNS 트윗 활동을 이재명이는 꼭 새벽 시간에 하잖아요. 한 두어 시간씩.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 안 자고 개딸들 챙기고 있어. 이거 개딸이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가 아무리 뭐 개혁의 딸, 아니 한국말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개딸. 이게 이재명의 수준이에요. 어떻든 간에 개자로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말에 좋은 얘기도 물론 있지만은 더군다나 요즘 견 해가지고 좋은 말도 많이 있지만 비교적 폄하하고 비판하고 욕할 때 쓰는 말이 앞에 개자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 좋은 말을 놔두고 개딸이라고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수준이고 진영 팬덤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개딸들 정치 청산하라 좋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김진표 의장이 얘기한 게 이재명 너 개딸 빨리 좀 정산해 이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 개딸들과의 어제 심야 이 문자 교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개딸들이 지금 이제 어제 마침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이재명이 비판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도 비판적인 기사 말고 기사는 다 날조됐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좋은 것만 보도록 딱 하겠다. 상처받지 말라.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뉴스 댓글 같은 거 걱정하지 말라. 다 가족들이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가족들이 여기 가족이 누구예요? 개딸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잖아요. 고맙잖아. 왜냐하면 개딸들이 자나로 끝낸대요. 말을 표현할 때. 여기도 뉴스 댓글 걱정하지 말라 자나. 가족들이 책임진다 자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흉내를 내가지고 고맙잖아. 예? 이게 이재명의 수준이에요. 이러한 진영정치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참고인 사망 보도가 나오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이재명이 올린 트윗 이거 뉴스 댓글 걱정 말라. 개딸의 인사에 화답하신 건데 사안은 다르지만 차라리 무건 수행하라. 그리고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자신이 받는 의혹의 관계자가 한 번 사망한 마당에 너무 무감각한 건 아니냐. 죽음을 희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비판문을 박민영 대변인이 올렸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이렇게 이 법과 의혹 사망과 관련해서 이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엄중하게 좀 진행해 달라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제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이가 19일 만에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19일씩 두문불출한다. 이거 무슨 일이 아니냐.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언론에 관심이 있었는데 19일 만에 결국은 전승절 기념일에 일대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숫자를 걸고 김정은이가 본인의 입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냐? 지난 8일 날에 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 부분 간부 특별감수회에서 연설하고 사진을 찍은 이후에 19일 만에 처음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비판의 강도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선전매체를 통해서만 비판하다가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비판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비판 수위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죠. 그러나 비판하는 내용, 그 워딩을 보면 지금 김정은이는 겁먹고 있어요. 바이든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이러한 비판을 어디서 했느냐?
전승절에서 전승절 승리기념 답 앞에서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전승절 기념이니까 당연히 한국, 미국 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한 행사의 취지에 보면 이 강도는 별로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메시지 몇 자만 소개해 드리면은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응징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위험한 시도가 뭐냐? 위험한 시도가 삼축체계 완전히 다 봉헌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확장 억제력, 협의체 이것도 전면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합훈련 제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을 주적으로 딱 삼겠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 정책 방향을 밝혔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한 시도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응징되고 그리고 군대와 윤석열 정권은 전멸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 또 선제 타격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원칙적인 대북 대응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반대되는 북한에 대한 강력 대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입을 연 거예요. 왜? 그만큼 김정은이 지금 체제가 위험도가 그리고 체제의 안정성이 상당히 위험한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을 도모하는 데 더 방점이 있지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위협 행사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설 볼 국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 일부를 무력화시키거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맞을 수가요? 부셔버린다는 얘기예요. 천만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고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 힘을 자기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 여기에서도요, 이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 불과해요. 한국으로 핵단추 누르겠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발언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이번 이 메시지의 수위는 높지 않다. 그러니까 전승절이라는 행사의 성격에 맞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굉장히 절제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화가 난다. 여기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죠. 무력으로 벼랑 끝 전략으로 쏘겠다. 실험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의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무시할 수는 물론 없지만, 우리가 간단한 위협이라도 안보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은, 참,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 정치적인 위상이 북한 내부에서, 그리고 정치 체제의 안정성, 체제의 결속력이 이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직함도 안 넣었어요. 그만큼 말하자면 무시한다는 거죠. 김정은이 지가 말하자면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때 본인은 한 수 위잖아요. 김정일을 내세워서 문재인 대통령 상대하게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대통령이 아니야. 최고 통치자는 나야. 이런 무시하는 발언만 했을 뿐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군에서는 바로 이 국방부 이 문홍식 부대변인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오늘 이런 이 전멸 운운한 것은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서요, 김정은의 위협은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미국의 확장 억제력 시행력을 높여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다른 한편으로도 우리 자체적으로 삼축 체계를 강화해서 우리 군의 억제력,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군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기본적인 이러한 연술문에 대한 평가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내릴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태경 의원, 하태경 옳은 얘기 참 그동안에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입장을 내놨는데 역시
하태경은 유승민, 하태경, 그 다음에 이준석으로 이어지는 이 끈끈한 고리체 대단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거는요 일종의 이 하태경 의원의 입에서 나온 정말 실언인가 실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흔히들 얘기한 대로 이거는 잘못하면 망언에 가까운 말이다.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 봐라.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대통령 된 거 아니냐. 박지원이 국정원장 되는 거 봐라. 문재인이 계속 비판하다가 국정원장 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준석이 지금 말하자면 윤핵관들하고 싸우는 거 이거 절대 불리하지 않다. 예. 그리고 경찰 수사 이거 기소 의견 못 낼 것이다. 예. 못 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이거는 실수라고 고의로 문자를 노출했다. 이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 관계가 끝났냐? 절대 그렇지 않다. 좀 불편해지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언하고 싶은데,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통큰 정치를 하고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해라. 그리고 청년 정책은 좀 더 밀어붙여라. 그리고요, 이준석이가 만약에 경찰 무혐의로 돼서 복귀하면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니, 경찰 수사에서요, 기소 조치가 되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소되면 그걸로 당원권이 자동 정지되는 게 당원 당규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화해를 하고 기회를 주고 그럽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이준석을 옹호하고 나선 하태경 의원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